이 문제 끝내주는 경제에서 오늘은 AMD라는 기업에 대해서 파고들 텐데요. AMD의 CEO인 리사 수하고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왕하고 친척지간인 거 혹시 아셨어요?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시고 이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그 AMD CEO하고 엔비디아 CEO가 진짜 친척 관계예요? 네, 진짜 친척 관계입니다. 아. 또 생각보다 멀지도 않습니다. 오촌 관계죠. 오촌 관계? 아, 사촌인 줄 알았는데 잘못 알았네요. 네, 사촌. 오촌이면 아저씨 관계인데. 네, 그렇죠. 아. 사실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 보여 갖고 그런데 실제로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뭐 한 10살도 차이 안 날 텐데. 그래도 이게 정확히는 6년 차인가 그렇죠. 6년 차이, 6살 차이. 그러니까 젠슨왕이 지금 젠슨 왕이 6살 위고 젠슨 왕이 제가 알기로 63년생인가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리사 수가 69년생인가 그래 갖고 이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촌수로 따져보면 5촌입니다. 5촌이면은 젠슨왕이 아저씨 뻘이겠네요. 그렇죠. 아저씨 뻘이죠.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이 두 명이 같이 자랐거나 그랬을까요? 근데 5촌이면 가까운데. 가까운 오촌도 있죠. 뭐 네. 주변 친척들 보시면은 오촌이라고 해서 다 어떤 경우들, 그러니까 특히 부모님과 되게 가까운 사촌이면은 우리가 사촌지간도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촌 형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사촌이 있었다고 할 정도 좀 먼 친척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경우는 좀 먼 촌수는 오촌이지만 좀 멀어갖고 어렸을 땐 사실 몰랐다고 해요. 이 둘이 친척인지도 이런 친척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 업계에서 성공하고 나서 여러 가지 뭐 사업 관계상 만나다 보니까 같은 대만 출신이신데 어디 출신이세요? 타이난 출신인데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요? 저도 원래 그쪽인데. 그래서 맞춰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우리가 친척이었다니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조금 신기한 게 이 두 분은 근데 이 두 분은 네. 본인들이 이민을 오신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 부모 때 때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렸을 때 이민을 왔기 때문에 본인들 어릴 때? 네, 대만에서 같이 자란 건 아니었고 다들 어렸을 때 고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땐 교류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 어릴 때 완전 애기 때 온 건가요? 완전히 어렸을 때 이제 왔고요. 이게 재밌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만이 사실 민족적으로 봤을 때 좀 복잡하잖아요.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청나라나 그런 혼란한 시기에 넘어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국민당이 몰락하면서 그때 본토에서 많이 넘어오기도 했었고 이게 좀 복잡한데 대만에 보면은 그래서 대륙에서 넘어온 본성인들이 이 북쪽, 타이베이 쪽에 많이 살고 이 원주민 가까운 쪽들이 남쪽에 많이 살거든요. 그중에 이 타이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쪽에. 이 타이난 쪽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았냐면은 혹시 객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는데. 네, 화교들 중에서 옛날부터 중국이 전쟁이 많았잖아요. 수많은 전란 속에서 원래 이 중원에 살던 사람들이 점점 전란을 피해서 이 남쪽으로 와갖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남아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홍콩이라든가 동남아 화교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 객가인이라고 합니다. 객가인. 네, 객가. 객가면 이렇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란 뜻인가요? 네, 그 객자 써갖고. 객자. 네, 그래서 영어로는 하카라고 하죠. 이 객가인들이 많이 몰려 살던 타이난이고 이 리사수와 젠슨왕 집안이 다 이 객가 쪽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모계 쪽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요. 리사수의 어머니의 고종 사촌이 젠슨왕입니다. 어머니의 고종 사촌. 네, 리사수의 고종 사촌이 좀 멀게 느껴진다. 네, 약간 멀게 느껴지만 그러니까 리사수의 어머니가 우리나라 나시죠. 나시인데 이 러시가 그 집 타이난 쪽에서 되게 유명한 객가 집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젠슨 왕의 이제 어머니도 러시고 그리고 리사스의 어머니도 러시라서 그 모계 쪽으로 사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비슷한 집안이 같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면 학교를 같이 다니거나 뭐 그런 거는 그러지 않았어요. 경로가 좀 달라갖고 그리고 이 젠슨 왕의 그러니까 젠슨 왕의 선조분들이랑 이쪽이랑 촌수는 사촌밖에 안 되지만은 약간 좀 나이 터울이 있는 쪽이어갖고 젠슨 왕 같은 경우는 이민을 어느 쪽으로 갔냐면은 서부로 갔습니다. 이 서부 쪽으로 가고 어렸을 때 이 또 리사수 집안은 동쪽 뉴욕 쪽으로 아예 가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동부 서부에서 거기 뭐 각자
잡기도 바빠갖고 네네.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해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리사수는 어렸을 때서부터 가갖고 완전히 그냥 거의 미국 사람처럼 이제 커오면서 어렸을 때서부터 굉장히 영재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리사수가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면은 브롱스 과학고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엄청 좋은 학교 아니에요? 브롱스? 엄청 좋은 학교입니다. 뉴욕에 있는 데죠? 네, 뉴욕의 브롱스 과학고라고 여기는 고등학교에서 배출한 이 노벨상 수상자가 9명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네. 와. 그래서 미국 물리학회에서 우리 학회 발전에 큰 공헌을 세웠다고 감사패까지 줄 정도로 유명한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과학고인데요. 여길 나오고서 MIT로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MIT에서 학석 박사를 다 MIT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특이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는 원래 같은 학교 나온 사람 박사과정으로 잘 안 뽑아주던데. 그렇죠. 웬만하면 안 그런데 네. 정말 뛰어나서 정말 놓치기 아까운 인재다라는 경우에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리사수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리사수는 완전 엄친 딸이었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로 엄친 딸이었어요. 따지면은 뭐 뉴욕이니까 뭐 서울 사람인데 서울로 이민 온 사람인데 거기서 제일 좋은 과학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맞아요. 카이스트 진학해서 학부부터 박사까지 다 한 그렇죠. 이런 사람이네요. 맞아요. 최 박사님 혹시 저는 리사수한테 좀 약간 못 미치는 것 같고. 하지만 지금 묘사한 데는 맞죠?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고 반면에 젠슨왕은 되게 평범했어요. 젠슨왕은 이 오리건 쪽에서 컸는데 고등학교는 또 켄터키에서 잠깐 나왔다가 뭐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석사까지만 또 공부했습니다. 오리건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뭐 물론 나쁘진 않은 학교지만은 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석사까지만 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찍부터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죠. 박사 학위는 안 했군요. 네. 그러니까 사업가로 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둘이 진짜 한참 나이 먹어서야 업계에서 꽤 자리를 잡은 다음에야 둘이 친척인지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래가지고 성공한 건 아닌 거라는 거 알겠는데 어쨌든 네. 궁금한 점은 있어요. 지난번에 TSMC 그 영상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재밌는데 TSMC 이야기 하시면서 TSMC의 엄청난 이 기술력과 이 그런 뿌리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도 대만이잖아요. 그렇죠. 리사수도 대만, AMD, 젠슨황 대만, 엔비디아. 지금 뭐 AI 반도체 또는 더 넓히면 반도체하고 뭐 컴퓨터, 프로세서, CPU 이런 데 다 대만계가 장악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뭐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실 우리가 중국계 파워들, 지금 뭐 실리콘밸리의 인도계 파워와 중국계 파워가 굉장하다는 건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뭐 인도계가 특히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그게 유명하죠. 뭐 중국계도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 앞서서 저희가 뭐 리사수와 젠슨왕이 다 어렸을 때 이민 왔다는 얘기처럼 대만도 이 2차 세계대전 뒤에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이민을 많이 왔어요. 그리고 또 마침 그 중국계 이민은 이미 역사가 남북전쟁 직후부터 대륙횡단 철도 놓을 때부터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중국은 사람들이 아무 동포들이 없는데 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아무래도 미리 동포들이 좀 자리 잡고 있는 데라고 하면은 차이나타운에 일단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면은 자리 잡을 수 있겠지.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듯이 그런 생각을 갖고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죠. 근데 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학계에서도 당연히 뭐 중국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먼저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자기 제자로 중국계 학생들을 받아주고 그러면서 또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랑은 또 다른 것이 상인 기질이 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내가 공부만 해서 돌아갈 게 아니라 여기서 사업도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사업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특히 대만 사람들이 많이 한 것이 이 컴퓨터 관련된 PC 관련된 사업들을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관계가 생겨났죠. 그렇군요. 근데 역시 중요한 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게 잘 되려면은 역시 브레인들이 딱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이 대만의 TSMC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UC 버클리의 후젠민 교수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후젠민 교수가 뭐 대통령이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그 1980년대에
그렇죠. 저기 자료 화면에 나오듯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저 굉장히 기술 혁신 메달, 과학 기술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상 중에 하나인 저걸 받을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양반이 이 1980년대 오늘날의 이 반도체 기술의 핵심이 되는 핀팻 기술을 갖다가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본인이 여러 실용화에도 관심을 갖고 또 대만계 제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대만계 그래서 제자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너는 고국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하고 또 대만에 귀국한 그래서 TSMC에서 일한 제자들이 선생님 이거는 좀 잘 안 풀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또 2000년대 초반에 CTO로 몇 년 가면서 직접 본인이 굉장히 열성을 갖고 지도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 2001년에서 2004년 정도인데 바로 그때가 그전엔 사실 TSMC가 인텔이나 이런 선진 반도체 기업에 비하면은 공정 기술이 많이 뒤떨어졌었어요. 근데 딱 그 21세기로 넘어오는 그 딱 그 시점에 얘네가 그때 따라잡은 거거든요. 그때 딱 추월하면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거의 인텔과 대등한 수준에 올라서고 그 뒤로 쭉쭉쭉쭉 뻗어나가면서 지금은 인텔도 TSMC에 가서 제조를 맡겨야 될 정도의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호재민 교수가 TSMC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네, 그 이전부터 이미 제자들을 많이 보내갖고 거기서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TSMC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다시피 R&D 6기사, 연발 6기사라고 하는 6기사, 네, 6명. 6명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 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핵심, 네, 역시 자료화면에 나오는 저분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TSMC는 물론 지금 세계 반도체 파운더리 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제일 많이 활약한 게 2000년 전후에 그때 130나노 공정 때 TSMC가 드디어 최선단 공정에 올라서고 그때부터 역전의 계기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걸 만든 주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파운더리에선 저렇게 장악을 하고 그리고 이미 PC 업계에 우리 옛날부터 대만 부품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네, 대만 뭐 다들 메인보드나 이런 것들 다 그런 데서 대만 이제 우리 썼듯이 그런 걸 만들던 사업가들 그리고 리사 수나 젠슨 왕처럼 아예 본토로 미국으로 넘어와서 거기서부터 착 터전을 잡아가고 있던 사업가들이 이제 드디어 큰 물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와서 더 위력을 지금 떨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 20년 좀 넘는? 25년? 더 된 건가요? 거의 한 50년을 봐야 됩니다. 50년? 네. 모리스 창하고 모리스 창은 사실 대만 출신은 아니고 원래 중국 본토 출신이죠. 그분은 굉장히 나이가 거의 90대이기 때문에 네. 그분은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풍파를 맞아서 그때 전쟁을 피해서 피해 오다가 50년대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 초기에 중요한 미국 반도체 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거기서 공정 엔지니어 하시면서 기술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임원 같은 거 하시고 70년대 그때 이제 대만에서 우리 대만을 도와줄 중국계 어디 뛰어난 엔지니어 사업가 없나 그때 마찬가지죠. 대만이 그 당시에 70년대 기술 우리도 경제 개발을 더 하기 위해서는 고도 첨단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찾아다닌 브레인들이 중국계 브레인들을 찾아 헤맨 것이고 네네. 그때 영입하게 된 것이 모리스 창이었죠.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으로 가서 이렇게 버클리에서 공부하고 있던 첸밍. 네. 후첸민 교수가 직접적으로는 TSMC 발전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분이고요. 네. 근데 그 이전에도 이미 이 모리스 창을 비롯한 수많은 중국계 과학자들이 이 미국의 털을 잡고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그들이 공산 중국은 싫어. 우리는 대만을 도와줘야겠다라고 이제 그 전부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대만의 산업이 발전하고 지금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육성되고 지금도 업계 곳곳에 R&D부터 실제 비즈니스까지 쫙 포진해서 이들이 음향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역사와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음향으로 작용하면서 젠슨 황이나 리사수 같은 지금의 AI 반도체 업계의 리더들이 그렇죠. 등장한 거겠네요. 그렇죠.